괜찮습니다. 좋아요. 건강하죠. 아니, 왜냐면 설명 드릴게요. 오히려 이게 이 견갑골이 등에 못 붙이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. 그 근육이 단련이 안 되면 오히려 이거 할 때 이게 붕 뜹니다. 안쪽이. 안쪽이 붕 뜨는 게 오히려 어깨에는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저희 네. 스포츠 마사지 하시는 네. 그분은 네. 제가 안 나와서 네.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. 그 정거근이 아주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. 물론 그게 있어요. 거기가 너무 근육이 다 빡빡해서 뻣뻣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그건 아니에요. 충분히 그 안에 틈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근육이 좋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고 강의 또 있습니다. 계속 질문 기회는. 네. 어깨 아프면 마사지 많이 받으러 가는데 그 마사지 받는 것 자체가 근육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어깨 아프다고 느끼는 그 어깨가 어딘가요? 손을 한번 만져주세요. 저는 목 거기죠. 오케이. 네. 다행히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쪽은 어깨로부터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. 목에서부터 오는 가능성입니다.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. 하지만 어깨 자체에서 통증이 왔을 때는 이제 마사지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데요. 목에서부터 이쪽에서 올 때는 그래도 마사지 하는 게 효과가 없진 않아요.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물론 거기서 목을 확 꺾는, 특히 카로프랙틱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목을 너무 꺾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근육을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손해가 없습니다. 단지 하고 너무 재발을 빨리 한다. 이럴 때는 진짜 목에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제대로 해보는 게 맞지만 적어도 마사지 할 때 목 꺾는 것들 있잖아요. 무슨 타이 마사지 이게 목 확 꺾어서 뚝뚝 소리 나. 그런 것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. 그러면 이 팔을 이렇게 하고 이 사이로 늘려주는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. 제가 절대 안 하는, 저는 이제 어깨 전문이기 때문에 저 열중쇼 절대 안 해요. 제가 안 하는 게 어깨 있습니다. 열중 절대 안 하고 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운전할 때 뒤에 있는 거 물건 집으려고 하잖아요. 집으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집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따 그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. 유착성 관절염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50기원이라는 큰 범주 안에 충돌증후군이라는 또 큰 범주가 있고 그 충돌증후군 안에 범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 설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유착성 관절낭염을 설명을 하면요. 유착성 관절낭염이 유병률, 소위 말하는 병에 걸리는 대한민국 인구의 숫자로 볼 때는 어깨 환자 중에 1등인 겁니다.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이제 두꺼워진 건데요. 근데 정상 관절막이 이랬다면 이건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된 게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. 이제 증상은요, 이때 이거 아니라 100개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부딪히고 다친 적이 없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. 어깨가 아픈 쪽 손을 머리에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. 아픈 쪽 눕기 힘들다.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입니다. 어깨 눕기 힘들다.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것이 힘들다. 또 아까 질문 안 해주셨던 안쪽으로 쭉 스트레칭하는 게 좀 힘들다.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착성 관절낭염의 증상입니다. 어깨에 이제 여러 층이 있다는 게 이제 이 굉장히 좀 우리 전문의들한테 설명해 줄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. 어깨에 이렇게 회전근개 둘러싸고 있잖아요. 이 극상근을 놔두고 여기를 싹 벗겨볼게요. 그럼 여기 이제 관절이 보일 거 아니에요. 하지만 이 힘줄과 관절 사이에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이런 관절막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관절막이 두꺼워진 게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. 그러니까 회전근개도 아니고 관절 속의 연골도 아니고 힘줄과 관절 속 그 사이에 있는 이 막이 두꺼워진 겁니다. 근데 이 관절막이 두꺼워졌는데 이 회전근개 위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효과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많은 환자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래 예약이 한 4달 반 정도가 밀려 있어요. 그럼 4달 반 동안 어떻게 기다려야 아파 죽겠는데 반드시 여러 병원들을 돌아옵니다. 저한테 올 때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사를 한번 맞아보시면 어떨까요? 라고 얘기를 할 때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미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요. 근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난 병이 여기인데 여기다 맞으면 효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. 하지만 이제 여러 충돌증후군의 또 다른 여러 그 진단 중에 이제 견봉화 점액낭염 여기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여기에 주사 맞는 게 맞겠죠.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세상에서 정말 제일 좋은 주사를 발바닥에 맞는다고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. 똑같습니다. 그래서 주사를 과연 여기다 놓을 것인지 여기다 놓을 것인지 다 다르다는 거죠. 결국 우리가 타겟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
그 다음에 이 관절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술도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 치료는 대부분 스스로 소실돼요.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주사치료로 관절막을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또 대부분 치료가 되고요. 또 물리치료, 도수치료 동반되면 좀 좋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힘줄이 아까 말한 극상근이 요거라면 요 위에 바깥에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이 관절 속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깨 안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병의 위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한 가지 주사로 만능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게 가끔 정말 1년은 농담이고 한 2.5년에 한 명 정도 제가 수술할 때가 있는데요. 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 이게 다 관절막이거든요. 이만큼이. 이게 원래는 종이장처럼 얇아야 됩니다. 그게 이렇게 두꺼워지면 이렇게 두꺼워져요. 종이장이라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그 종이 두께로 여기서 보여야 됩니다. 종이 두께로.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두꺼워진다고요. 근데 이게 뭐 늘어나겠어요? 안 늘어나지. 저 정도 두꺼워진 부분은 팔 이렇게 못 움직여요. 이렇게. 늘어나질 않으니까. 근데 저 유착성 관절낭염이 왜 생기냐? 왜 두꺼워져? 도대체 관절마다 왜 두꺼워지는 거야? 대부분 이제 어깨 때문에 두꺼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어깨 자체의 원인보다 이쪽이 더 크답니다.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제 50세 전후 때는 이제 50세 전후에 되게 많거든요. 여성 호르몬 저하될 때 두꺼워지기가 되게 쉽고요. 당뇨 때는 너무너무 두꺼워지기 쉽고요.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돼도 너무 두꺼워지기 쉽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호르몬을 불균형을 일으키는 많은 식품들과 또 여러 스트레스, 그 다음에 하루의 주기의 변화 등이 사실 어깨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원인인데 스트레칭을 안 해서 어깨가 굳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?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다들 스트레칭만 내가 스트레칭을 안 해서 어깨가 굳은 것 같다고 해서 우리 공원에 가서 막 돌리는 거 하잖아요. 전혀 도움 안 되고 어깨에 손상만 줍니다. 이게 이런 근본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스트레칭만으로 막겠어요? 어깨 근육. 병이라는 거죠. 유착성 관절낭염은 병입니다. 안 써서 굳은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범주 석회성 관절 말씀드리겠습니다. 석회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제 어깨 힘줄에 이렇게 석회가 돌이 낀 거예요. 돌이. 이걸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. 이게 팔 같은데 여기 뭐 하나 있죠. 이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몸에 돌이 생길 수가 있어? 몸에 이제 석회 돌이 낀 거예요, 진짜로. 왜 생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. 몰라요. 저희가 이걸 만들어내려고 제 병원에도 이제 그 쥐실험실이 큰 게 지하 2층에 있는데 쥐들한테 별짓을 다 해봤어요. 석회가루도 심지어는 석회가루도 막 뿌려보고 면도칼로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거기다 막 가루 심고 다시 닦고 놓고 별짓 다 해봤는데 못 만들어내겠어요. 못 만들어내겠어요. 쥐에서 안 만들어서.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고 저 같은 시도를 대륙별에 있는 의사들이 다 했어요. 다 시도했어요. 그러니까 몰라요. 가설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여기 힘줄이 죽고 생기고 하면서 이게 쌓여서 이렇게 많이 가설은 있겠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. 어쨌든 이건 현상입니다. 우리가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건 알아요.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좀 나와요. 한 번도 안 아파도 이게 석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바꿔 말하면 석회가 나왔다고 해서 큰일 날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. 하지만 석회 중에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는 따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보면 이게 이제 바늘이거든요. 여기가 이제 힘줄이가 바늘이에요. 바늘을 콕 찌르면 이렇게 막 치약 같은 게 치 나옵니다. 너무 이상하죠. 이런 게 몸 안에 있어요. 근데 이게 석회가 치약 같은 형태인 경우도 있고 가루 같은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?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체외충격파 시술입니다. 체외충격파를 하게 되면 강한 충격을 석회에다 계속 주면 이제 석회들이 아까 같은 치약 같은 형태면 이미 흡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. 좀 딱딱한 놈은 이렇게 조금씩 깨지면서 몸으로 하나씩 흡수가 돼요. 시간은 좀 걸리지만 수술하는 것도 쉽고 이게 좀 좋고요. 근데 이제 이미 석회가 좀 흐물흐물해졌다. 아까 이렇게 쑥 올라오는 치약처럼 흐물흐물해진 경우는 이렇게 직접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수술보다는 최대한 비수술 치료로 가는 거를 선호하고요. 하지만 그거와 동반해서 좀 아까 말한 힘줄이 파열이 좀 많이 진행이 된 경우는 한 번에 수술과 석회 제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수술하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요. 요 하얀 거 보이시죠? 이게 석회예요. 그래서 석회를 이렇게 긁어냅니다. 긁어내면 여기 빵꾸가 나잖아요. 그럼 이제 빵꾸를 다시 또 꼬매줘야 돼요.
이제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. 이 정도 갖고 요즘은 수술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. 이건 아주 한 10년 전에 저도 이제 초창기 때 이런 시술을 했던 슬라이드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꾸준한 체외 충격파입니다. 이게 팔이 어디가 섞인가 하면요. 굉장히 커요. 이게 다 섞입니다. 굉장히 커요. 이거를 꾸준히 체외 충격파를 하다 보면 조금씩 흡수가 되는 느낌이 좀 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의 사라집니다. 이제 이런 치료를 저는 요즘은 제일 선호를 해요. 자, 여기까지 뒤에는 이제 운동법 들어가니까 이제 실제 질병에 대한 50견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여기서 질문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아까 전에 유착성 관절낭염에서 호르몬 쪽 얘기하셨는데 네. 그러면 실제로 유착성 관절낭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층이 여성이라고 추정을 해봤는데 추정도 맞았고요. 이미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. 정확히 맞았습니다. 보통 나이대가 그러면 그 40대 이후로 봐요. 50 이후, 그러니까 50 전후부터 확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50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. 50대 폐경이 일어나거든요. 거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호르몬이 변화를 했을 때 네. 그 사실 지금 유착성 관절낭염은 그냥 뭐 보통 국소적인 관절 질환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호르몬은 전체적으로 그렇죠. 생리를 다 바꾸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하는지 간단하게 좀. 그 이제 콜라겐이라는 게 우리가 인대든 근육이든 막이든 콜라겐이라는 어떤 그 콜라겐이 뭔지 들어보죠. 섬유가 이렇게 쫙쫙쫙 가고 있는데 세포는 없고요. 이제 콜라겐인데 콜라겐이라는 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파괴되고 재생산돼야 되는데요. 예를 들면 당뇨가 있거나, 그러니까 당뇨가 설명하기 제일 편합니다. 당뇨가 있을 경우는 이제 몸에 당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. 그럼 불량 콜라겐을 만들어내요. 불량 콜라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콜라겐은 그 얇으면서도 탄력성이 이렇게 좋고 짠짠해야 되는데 불량 콜라겐은 굉장히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잘 늘어나지도 않고 두껍게 침착이 됩니다.